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K-POP 데몬헌터스는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로튼 토마토 지수가 95%에 달하죠. 그런데 왜 아직 안 보셨나요? 라는 제목의 영국 언론의 기사와 이 영화에 열광하는 영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플래시페트롤 드라마 순위 1위는 오징어 게임 시즌3가 여전히 굳건히 1위를 지키고 있고 2위는 프랑스 드라마 어두운 태양 아래가 올라 있습니다. 2200억 넷플릭스 야심작 미드 샌드맨 시즌2는 단 한 번도 1위에 오르지 못하고 4위로 급속히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프랑스 드라마 어두운 태양 아래도 시청자 평점은 6.1점으로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긴 역부족 같습니다. 영화 부문 1위는 그동안 미국 영화 올드가드2의 1위 자리를 독일 영화 불이기 1위로 이틀 전부터 올라섰습니다. 이 영화 또한 시청자 평점 5.4점으로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위는 K-POP 데몬헌터스가 차지하고 있는데 영화 탑10 순위에서 가장 안정적인 상위 순위를 유지하며 계속 이슈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신규로 올라온 미국 영화 테일리 페리의 마디아 데스티네이션 웨딩 또한 평점이 5.0점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넷플릭스가 제작하는 영화 드라마 중 K-POP 소재 영화와 K-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3만이 현재 넷플릭스 이슈의 중심에서 구독자를 끌어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K-드라마가 미드를 누르고 전세계를 지배하자 제작 시장을 다변화하면서 여러 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고 독일, 일본, 프랑스, 대만, 태국 등에서 오리지널 콘텐츠가 나오지만 지금까지 성과는 미미합니다. 넷플릭스가 착각한 것이 다른 국가에 한국만큼 투자하면 비슷한 제작물이 나올 줄 알고 K 콘텐츠로 얻은 수익을 다른 나라 콘텐츠와 미드에 투자를 해보지만 그 계획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 실패를 가리기 위해 K-드라마의 불리한 꼼수 순위집계 방식과 지역별 차별 방향으로 시청자의 눈을 가리며 순위의 착시를 일으키고 있지만 시청자의 마음은 평점과 화제성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넷플릭스가 착각하는 것이 K-드라마가 하루아침에 질이 높고 인기 있는 컨텐츠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 K-드라마의 역사는 이미 30년 전부터 여러 성공과 실패를 겪으면서 키워온 단단한 컨텐츠라는 것입니다. 그저 넷플릭스가 거대 자본으로 여기저기 나라들에 투자해 K 컨텐츠와 비슷한 품질의 드라마나 영화를 생산하겠다고 아집을 부리는 것은 돈 낭비라는 것입니다. K 컨텐츠로 얻은 수익은 K 컨텐츠에 재투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투자라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영국의 순위를 보면 드라마 순위 1위는 오징어 게임 시즌3, 영화 순위에서 K-POP 데몬헌터스가 4위까지 떨어졌다가 어제 다시 1위, 오늘 2위 역주행 중입니다. 물론 키즈 콘텐츠 1위는 K-POP 데몬헌터스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에서 K-POP 데몬헌터스 관련 기사를 계속 쏟아내는데 그중 한 기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영화 중 하나이며 2025년 가장 높은 순위로 데뷔한 영화 사운드 트랙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트릭스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가상의 여성 K-POP 트리오로 넷플릭스의 여름 애니메이션 히트작 K-POP 데몬헌터스의 주인공입니다. 6월 20일 개봉 이후 이 영화는 대중문화계를 사로잡고 수많은 팬아트와 밈을 탄생시켰으며 스트리밍과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기는 식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영화 순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K-POP 데몬헌터스는 9,400만 시간 가까이 시청되었으며 비평가 평점 95%와 로튼 토마토스에서 인상적인 90%의 관객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 사운드 트랙은 발매 2주차에 빌보드 200 앨범 차트에서 3위에 오르며 올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사운드 트랙이 되었습니다. 오리지널 수록곡들은 미국 스포티파이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K-POP 슈퍼스타 그룹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기존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실제 K-POP 아이돌들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틱톡 댄스 챌린지에 참여하고 뮤직비디오 수준의 커버곡을 제작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영화를 칭찬하기도 합니다. 넷플릭스는 K-POP 데몬헌터스의 파워송 골든을 시상 후보에 올려 7월 4일 공식 싱글로 발매했습니다. K-POP 데몬헌터스는 멤버들 간의 유대감부터 팬들과의 준사회적 연결까지 K-POP이 가진 통합 능력을 수용하며 화려함과 진정성 사이에서 훌륭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론가는 말합니다. K-POP 팬들은 종종 장르 스타들을 환상적이고 화려하다고 칭찬하지만 화면 밖에서도 그들을 칭찬합니다. 블랙핑크 리사가 틱톡에서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아 이거 진짜구나, 카메라 밖에서의 리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라고 아페난스는 말합니다. 그런 이중성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그와 강은 그 수준의 진정성을 추구했고 그래서 헌트릭스를 팝스타에 도달 불가능한 캐리커처가 아닌 공감할 수 있는 매너리즘과 불완전함을 지닌 완전한 캐릭터로 묘사했습니다. 이 영화는 K-POP 팬덤을 다양하고 충성스럽고 끈끈한 유대감으로 긍정적으로 묘사하며 공통 관심사에 대해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흔히 느낄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보여줍니다. 또한 음악가 팬들이 헌트릭스처럼 선의 원천이 될 수도 있고 사자 보이스처럼 악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비틀즈나 다른 보이그룹처럼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그룹이라면 언제나 집착적인 팬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그들이 그런 예술 형태나 그룹에 끌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미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른 차원의 팬들에게 다가가고 음악을 통해 자신이 이해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K-POP 데몬헌터스가 팬들이 왜 K-POP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인간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합니다. 틱톡에서 영화 리뷰를 하는 영화감독 토니 호킨스는 친구의 추천으로 K-POP 데몬헌터스에 푹 빠졌을 당시 이미 K-POP 팬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영화 사운드 트랙을 끊임없이 들으며 영화 속 K-POP과 K-드라마 관습에 대한 여러가지 비평과 내부 사정에 감탄했습니다. 아이돌들의 다이어트, 쉴 새 없는 스케줄, 그리고 성공을 유지하기 위한 사활의 압박에 대한 은근한 비판도 있습니다. 호킨스는 이 영화 덕분에 그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고 싶어졌다고 말합니다. 방탄소년단, 엠플라잉, 몬스타엑스, 제로베이스1, 엑소, 백현 등 K-POP 아티스트들은 모든 소셜미디어와 각자의 콘서트에서 이 영화에 대한 찬사를 보냈고 이는 이 영화가 오늘날 아티스트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데 있어 정당성을 더했습니다. 강 감독은 K-POP 업계가 이를 보고 인정해주는 건 정말 큰 칭찬이에요 라며 트와이스도 이게 자신들의 삶을 잘 표현한 거라고 말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영화 제작자이자 콘텐츠 제작자인 레이첼 러프 카일러는 야후와의 인터뷰에서 요즘 나오는 많은 드라마와 영화들은 영혼이나 심장 박동이 빠져 있는데 이 영화에서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배우들과 제작진이 즐겁게 제작에 임했다는 점이 분명하며 그것이 화면에도 잘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이 영화에 여전히 열광하는 영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 영화는 으스스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40대 백인 남성입니다. 정말 좋았어요. 소다팝은 바이러스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둔 어른으로서 이 영화를 보고 아이처럼 울었어요. 소니는 최근 훌륭한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영화는 그 어떤 영화보다 훌륭해요. 자신에게 충실하라는 메시지가 중요하죠. 영화 절반 동안 여자애들이 잠옷을 입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진짜 잠옷, 파자마 같은 거요. 영화에서 이렇게 많은 장면을 본 적은 없어요. 전 엄청난 애니메이션 덕후예요. 제 생각에는 현대 애니메이션 영화 중 단연 10위 안에 들 것 같아요. 저는 유어 아이돌을 너무 자주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혼문에 구멍을 낸 것은 제 몫인 것 같습니다. 유어 아이돌은 지금 나의 일상입니다. 저는 K-POP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영화는 분명 재밌었습니다. K-POP 데몬헌터스는 멋짐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제목과 함께 어떤 내용인지 잘 설명되어 있죠. 익숙함과 새로움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디자인도 재미있고 시각적으로도 매력적입니다. K-팝 업계에는 충성도 높은 팬층이 많은데 이 영화는 크로스오버 매력도 있으면서 빠르게 관객층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K-팝은 엄청난 이슈를 일으키고 있었죠. 어디에나 있었죠. K-팝 데모넌터스는 가장 인기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중 하나에서 출시되었으며 타깃 인구 통계가 확고하기 때문에 영화는 그 인구 통계에 어필하기에 모든 것을 다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 입소문 정말 역대급이에요. 지금 완전 푹 빠졌어요. 제 파트너가 K-팝 팬이라서요. 게다가 소닉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참여해서 어쩔 수 없이 봤어요. 2번이나 봤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한국 문화 언어를 기묘할 정도로 신선하게 전달하는 소화하기 쉽고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디어 형태였고 영화에 대한 엄청난 호평을 보고 정말 기뻤어요. 캐릭터들도 정말 사랑스럽고 음악도 정말 환상적이에요. 다음 편이 정말 기대돼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마음으로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꽤 신선했고 너무 유치하지도 않았고 노래도 정말 좋았고 애니메이션도 정말 멋졌어요. 10년 전부터 한국 문화를 좋아하기 시작해서 괴짜 취급을 받았던 외국인으로서 지금은 한국 문화가 얼마나 정상화되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한국 문화 상품을 얼마나 즐길 수 있는지 보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저는 한국 역사 그런 것에 대해 꽤 잘 알고 있지만 호랑이와 까치의 미술 스타일은 몰랐어요. 이 K-팝 영화는 그야말로 한국 문화의 광고판입니다. 호랑이와 까치 마스코트 캐릭터처럼 한국 전통 문화를 반영하는 새 주인공이 휘두르는 한국 전통 무기, 고대 한국으로서의 회상 등 멋진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혼무는 정말 멋진 컨셉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문화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K-문화를 담은 영화 하나가 올해의 K-팝과 과거 현재의 문화를 해외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직도 이 영화를 우리가 만들지 않아서 아쉽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애초 우리가 이런 영화를 만들겠다는 계획 자체가 없었다면 그런 아쉬움과 불만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영화의 실질적인 수익은 일본 제작사와 미국 OTT가 가져가지만 이 영화 속 문화의 영향력은 그들이 가져간 수익보다 적어도 100배는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